사내 아이도 못 낳을 거면서 힘이라도 써야지. 임신 8개월 만삭의 서진 앞에 300포기의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며느리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면서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장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예전에는 임신해도 다 했어. 사흘째 계속된 강행군에 서진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쾅!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숨겨진 가족의 비밀과 20년 전 사라진 사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인연과 행운이 가득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진이 시골집 마당에 쌓인 배추 더미를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0폭이나 되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 만삭의 몸으로 어떻게 이 많은 배추를 다 처리하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시작해. 수님이 마당으로 나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배부른 몸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몸이 많이 무거워서요. 혹시 민재가 와서 도와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내 아이도 못 낳을 거면서 힘이라도 써야지. 수님의 모진 말이 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진이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할 네가 딸이나 낳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 수님이 서진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이 배를 감싸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도 원해서 딸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생긴 아이를. 됐어, 그만해.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일이나 해. 수님이 손사래를 치며 서진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서진이 주저앉으며 첫 번째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배추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서진의 허리에 부담이 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천천히? 김장철이 언제인데 천천히 하자고 그래. 옆집 며느리들은 벌써 다 끝냈는데. 수님이 팔짱을 끼며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진이 배추를 안고 일어서려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수님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답답해. 그렇게 몸도 못 가누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고.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면 더 험한 소리를 들을 게 뻔해서 꾹 참았습니다. 민재는 언제 와요? 민재는 바쁜 사람이야. 이런 일로 불러낼 수 없어. 수님이 단호하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홀로 마당에 남겨진 채 배추를 하나씩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를 넘기자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허리를 짚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 서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힘들게 해서. 서진이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님이 다시 마당으로 나오며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뭘 하고 있어? 아직도 그것밖에 안 했어? 죄송해요. 좀 쉬면서 하고 있어서. 쉬면서? 김장이 놀이야? 빨리빨리 해. 수님이 서진 앞에 서며 다그쳤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두 포기를 한 번에 들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머, 저기. 배추가 바닥에 떨어지며 흙이 튀었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대로 해. 배추 상하면 누가 책임져? 죄송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떨어진 배추를 주워 들었습니다. 수님이 서진을 노려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고. 서진이 입술을 깨물며 배추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등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물, 일 다 끝나고 마셔. 수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목을 넘기며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자꾸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수님이 서진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국물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찬밥이 전부였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만 부르니까 적당히 먹어. 수님이 말하며 자신은 따뜻한 밥과 몇 가지 반찬을 차려 먹었습니다. 서진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배추 씻는 건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너무 많이 했어서. 내일? 배추가 시들어버리면 어쩔 거야. 오늘 다 해야 해. 수님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서진이 한숨을 쉬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찬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후에는 배추를 씻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서진의 손가락이 금세 시려왔습니다. 어머니, 물이 너무 차가워요. 차가우면 뜨거운 물로 씻으라고. 김장용 배추를 뜨거운 물로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진이 꾹 참으며 배추를 하나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 갔습니다. 제발 좀 빨리 해. 해가 지면 어쩔 거야. 수님이 계속해서 서진을 재촉했습니다. 서진이 배추를 씻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려고 하는데 수님이 달려왔습니다. 왜 또 앉아 있어? 일 다 끝났어? 어지러워서 잠깐만. 어지럽다고? 그런 핑계로 일을 안 하려고? 수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금방 할게요. 서진이 다시 배추를 집어들며 씻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서진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이런 걸로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서진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욕만 들으며 일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뱃속 아이까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첫날 일이 끝났습니다. 서진이 방으로 들어가 누우려는데 수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가? 저녁 준비해야지. 어머니, 너무 피곤해서요.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며느리가 피곤하다고 시어머니 밥도 안 차려줘? 수님이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서진이 겨우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고생했지? 민재가 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은 왜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알면서. 어머니께서 내가 도우면 안 된다고 하셨어. 며느리 혼자 해야 한다고. 민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당신 아내인데. 임신한 몸인데.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민재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서진이 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 누웠습니다. 됐어. 어차피 당신도 어머니 편이잖아. 그런 게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민재가 서진을 달래려 했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서진의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튿날 새벽 6시 서진이 온몸의 근육통에 신음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배추를 옮기고 씻느라 허리와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뱃속 아이도 평소보다 자주 움직이는 게 느껴져 불안했습니다. 일어나. 오늘은 배추 절이는 날이야. 수님이 문을 벌컥 열며 서진을 깨웠습니다. 서진이 몸을 일으키려는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쉬면 안 될까요? 몸이 너무... 쉬기는 무슨... 배추가 기다려주나? 빨리 일어나. 수님이 서진의 이불을 확 걷어차며 재촉했습니다. 서진이 배를 감싸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마당으로 나온 서진 앞에는 어제보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양푼이 여러 개 놓여 있고 그 옆에는 굵은 소금 포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배추를 절여야 해.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 수님이 팔짱을 끼며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진이 양푼의 개수를 세어보니 10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 오늘 안에 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김장이 며칠에 걸쳐서 하는 일이야? 하루 이틀에 끝내야지. 수님의 말에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제 배추 씻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했는데 오늘은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먼저 배추를 반으로 갈라야 해. 수님이 칼을 건네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서진이 칼을 받아들고 배추를 반으로 가르려고 했는데 만삭의 몸으로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해. 그렇게 하면 언제 다 해. 수님이 혀를 차며 서진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손을 잡고 억지로 칼질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힘 좀 줘. 수님이 서진의 손에 힘을 가하며 배추를 가르자 서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로 아파하면 어떡해. 수님이 서진의 손을 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서진이 손목을 쓸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 겨우 배추 절반을 갈라놨을 때 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며칠이 걸려.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빨리 하고 있다고? 이게 빨리 하는 거야? 수님이 서진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배추 가르는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서진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은 일 다 끝나고 먹어. 지금은 시간이 없어. 어머니, 저 너무 배고파요. 뱃속 아기도. 아기 핑계 대지 마. 배고프다고 죽는 거 아니야. 수님이 냉정하게 말하며 서진에게 소금을 건넸습니다. 이제 이 소금으로 배추를 절여야 해. 하나하나 다 발라줘야 한다고. 서진이 소금을 받아들고 배추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피로로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발라. 소금이 고루 안 들어가면 김치가 짜거나 싱거워져. 수님이 서진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서진이 배추 한 포기를 다 바르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하면 언제 다 해. 더 빨리 움직여. 수님의 재촉에 서진이 서둘러 소금을 바르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서진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피를 빨았습니다.
수님이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정신없이 하니까 그렇지. 조심해서 해. 피가 배추에 떨어질 뻔했네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님이 서진을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조심해서 하라니까. 배추 망치면 큰일 나. 서진이 상처난 손가락을 헝겊으로 감싸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소금에 절인 배추가 쌓여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서진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고 손목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뱃속 아이도 계속 발로 차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못하겠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서진이 주저앉으며 간청했습니다. 수님이 서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럼 누가 해? 나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쉬었다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쉬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한다니까. 수님이 서진의 팔을 잡아당기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갑자기 배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배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수님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또 뭐야? 이번엔 무슨 핑계야? 아니에요. 정말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그런 건 다 마음의 병이야.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수님이 서진의 말을 믿지 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였습니다. 마당에서 서진이 여전히 배추를 절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진아, 아직도 하고 있어? 너무 늦었는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혼자 하느라 늦은 거야. 서진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수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힘들어도 해야지. 김장이 놀이야? 그래도 임신 중이니까 좀. 임신했다고 일을 안 하나? 예전 며느리들은 임신해도 다 했어. 수님이 단호하게 말하며 민재의 말을 막았습니다. 민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서진이 민재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서진이 방에 들어가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뱃속 아이도 계속 움직이며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리했나 봐. 서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재가 들어와서 서진 옆에 누웠습니다. 고생했어. 내일은 좀 쉬어. 내일도 일이 있대. 어머니가 그러던데. 서진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서진의 어깨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아. 김장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서진이 민재의 팔을 뿌리치며 돌아 누웠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무슨 이유? 딸을 낳는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정당한 이유야?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이 오늘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진이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무리한 노동으로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도 평소와 달리 조용해서 서진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양념 만드는 날이야. 일찍 일어나. 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서진을 재촉했습니다. 서진이 배를 감싸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병원? 김장철의 무슨 병원? 꾀병 부리지 마. 수님이 차갑게 대답하며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서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에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 양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갈아서 양념을 만들어야 해.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해야 한다고. 수님이 절구와 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마늘을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해. 시간이 없어. 수님의 재촉에 서진이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아파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다 해? 힘 좀 줘. 수님이 서진의 뒤에 서서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참으며 마늘을 계속 다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 마늘 반을 다졌을 때 서진의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생강을 갈 차례가 되자 서진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피가 나요. 피 조금 난 거 가지고 그래. 계속해. 수님이 무심하게 말하며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서진이 수님을 붙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정말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내가 왜 도와줘야 해? 그건 며느리가 할 일이야. 수님이 서진의 손을 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홀로 마당에 남겨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서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뱃속 아이가 약하게 한번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수님은 서진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 끝나고 먹어. 지금은 손이 더러우니까 안 돼. 어머니, 너무 배고픈데요. 조금만. 안 된다니까. 계속 일해. 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진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생강 갈기를 끝내고 젓갈을 섞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젓갈 냄새에 서진이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서진이 입을 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수님이 달려와서 서진을 쏘아봤습니다. 또 뭐야? 꾀병은 그만해. 꾀병이 아니에요. 정말 메스꺼워요. 임신했다고 다 그런 핑계 대는 줄 아나. 계속해. 수님이 서진의 어깨를 떠밀며 재촉했습니다. 서진이 젓갈을 만지려는데 또다시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그럼 나 혼자 다 하라는 거야? 수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게요. 서진이 억지로 젓갈을 만지며 양념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젓갈의 비린 냄새와 매운 고춧가루가 섞여 서진의 눈과 코를 자극했습니다. 재채기가. 에치. 서진이 연달아 재채기를 하자 수님이 혀를 찼습니다. 양념에 침 튀기지 마. 더럽게. 죄송해요. 서진이 코를 닦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매운 고춧가루 때문에 계속 눈물과 콧물이 났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진의 두 손은 고춧가루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매운맛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추에 양념을 발라야 해. 수님이 절여놓은 배추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그 양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300포기의 배추에 일일이 양념을 발라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 오늘 안에 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내일은 김치를 담가야 하니까. 수님의 말에 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다시 밤새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민재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서진이 여전히 마당에서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너무 늦었는데.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다고. 서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서진의 빨간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손이 왜 이래? 많이 아프지? 아파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가 다 하라고 하니까.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안 돼. 며느리 혼자 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임신 중인데.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그런 마음가짐이 문제야. 수님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서진이 민재의 모습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어머니 편이구나.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유? 무슨 이유로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혀? 서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습니다. 민재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수님이 마당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뭘 하고 있어?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떠들고 있어? 서진이 고개를 들어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의 차가운 눈빛에서 서진은 진짜 미움을 느꼈습니다. 김치 양념에 고춧가루 찌꺼기가 들어갔잖아. 이거 어떡하려고. 수님이 갑자기 트집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양념을 확인해 봤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고춧가루 찌꺼기라니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인다고? 여기 봐. 이런 걸로 김치를 담그면 텁텁해진다고. 수님이 양념 대야를 가리키며 화를 냈습니다. 서진이 자세히 봐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그럼 이 양념 다시 만들어. 수님이 갑자기 양념 대야를 들어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마당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만든 양념이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네가 한 건 뭐 하나 성한 게 없다. 이렇게 된 김에 처음부터 다시 해. 수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눈앞에 놓인 또 다른 김치 대야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서진이 빨갛게 버무려진 김치 대야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피와 땀으로 만든 양념을 수님이 한순간에 엎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해. 밤새서라도 다시 만들어. 수님이 팔짱을 끼고 서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수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지금까지 없던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무슨 핑계 대려고? 수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일어나며 김치 대야에 손을 뻗었습니다. 서진아, 그냥 해. 어머니 화만 더 나게 하지 마. 민재가 서진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양손으로 김치 대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민재와 수님이 깜짝 놀라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뭐 하는 거야? 민재가 당황하며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김치 대야를 더 높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님이 서진의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이 김치 대야를 든 채로 수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못마땅하시다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재가 서진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서진이 뿌리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서진이 수님 앞에서 김치 대야를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 수님이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치 양념이 수님의 옷에도 튀었습니다. 서진아! 민재가 황급히 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다 망가졌네요? 서진이 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딸을 낳는다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재미있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수님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틀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만 시키시더니 이제는 다 해놓은 걸 엎어버리시게요? 그건 네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제대로 안 했다고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해보세요. 서진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수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서진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어머니의 아이인데 왜 딸이라고 그렇게 미워하세요? 서진이 배를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민재가 서진을 안으려고 했지만 서진이 밀어냈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아내는 하나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서진아, 진정해. 아기한테 좋지 않아. 민재가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 걱정은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서진이 민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극심한 복통이 몰려왔습니다. 서진아. 민재가 황급히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이 민재의 팔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파. 서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수님이 당황해서 서진에게 다가왔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꾀병이야? 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민재가 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님이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김장은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수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되레 큰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서진이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재가 서진의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119를 불러야겠어. 민재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김장 좀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수님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민재가 수님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야. 예전 며느리들은 임신해도 다 했어. 참 유난이다. 수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서진이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수님은 계속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곧 병원 갈 거야. 민재가 서진을 안으며 달랐습니다.
서진이 민재의 셔츠를 움켜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괜찮죠?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김장철에 이런 소동이나 벌이고 수님이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재가 수님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서진이가 이 상태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잘못이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님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진을 탓하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님이 엉망이 된 마당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빨간 김치 양념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피바다 같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김장도 못하게 하고. 수님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보다는 김장이 망가진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임산부예요. 민재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세요? 8개월이요. 민재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서진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가 위험할 수 있으니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겠습니다. 김장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참나. 수님이 중얼거렸고 구급대원이 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재가 수님에게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님은 계속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시킨 거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들것에 실린 서진이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님과 서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 모든 게 다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수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변호하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의 모습에 절망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수님이 혼자 마당에 남겨진 채 무너진 김치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수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니야. 김장은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수님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흩어진 빨간 양념과 구급차 소리의 여운이 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쯧쯧. 수님이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서진이 검사를 받는 동안 민재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민재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태아에게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민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민재를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조산 위험이 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서도 산모를 배려해 주셔야 해요. 특히 임신 후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집에서 수님은 이웃 김 여사가 찾아와 걱정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님 씨, 무슨 일이야? 구급차가 왔다던데.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며느리가 좀 예민해가지고. 예민해서 구급차까지 불렀다는 건 심각한 거 아냐? 김 여사가 더욱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김장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난리를 피우더라고. 김장을? 임신 8개월 된 며느리한테? 김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님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임신해도 다 했다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약해. 그래도 만삭인데 좀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김 여사의 말에 수님이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무리한 게 아니야.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시킨 건데. 수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김 여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몸조심해야 할 때인데. 됐어, 됐어. 내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수님이 김 여사의 말을 막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민재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수님이 민재를 반기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별일 없지?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민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님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긴 뭘. 별일 없다고 하겠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더 무리하면 조산할 수 있다고. 민재의 말에 수님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조산? 그럴 리가 있나? 그냥 겁주는 소리야. 애는 그렇게 안 죽는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수님이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서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심하게? 김장 좀 도와달라고 한 게 심한 거야? 수님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답답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임신 8개월인 사람한테 사흘 동안 그렇게 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지. 우리 때는 임신해도 다 했어. 유난이네 정말. 지금은 우리 때가 아니잖아요.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님이 기분 나빠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김장은 누가 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남자가 김장을 해? 말이 되니? 수님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민재가 답답해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하시든지요. 내가 이 몸으로? 수님이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프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럼 이제 김장을 하지 마세요. 김장을 안 해?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김장을 안 하는 게 말이 돼? 수님이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지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내일 친정으로 간다고 해요. 친정으로? 갑자기 왜? 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해요. 나 때문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님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힘들긴 뭐가 힘들어. 김장 좀 했을 뿐인데.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쉬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민재가 어머니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수님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밥은 줬어. 그리고 김장철에는 원래 바쁜 거야.
어머니, 임산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야. 그게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는 거지. 민재가 어머니의 고집에 포기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수님이 혼자 남겨진 채 마당에 나와 엉망이 된 김장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참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김장도 못하게 하고. 수님이 중얼거리며 김치 양념이 흩어진 곳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소동으로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할 것이었습니다. 에이, 별일 아니야.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지. 수님이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이 일어나 보니 서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서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뭐해? 어디 가려고? 친정에 가려고 해요.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친정에? 갑자기 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서요. 서진의 말에 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집을 나간다는 게 자존심에 상했습니다. 집을 나간다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건 어머니가 생각하세요. 서진이 짐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수님이 서진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얘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진이 수님의 손을 뿌리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이 서진의 뒤를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김장도 안 끝났는데 어디가? 며느리 도리도 모르고. 서진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도리요? 어머니는 시어머니 도리는 다 하셨나요? 뭐라고? 내가 시어머니 도리를 안 했다고? 수님이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진이 집을 나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수님이 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친정에 도착한 첫날 밤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서진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늦었는데 무슨 일이니? 장모님, 서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제발이요. 사과하고 싶어요. 민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가 놀라며 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 일어나렴. 서진이한테 물어볼게. 잠시 후 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더욱 불러있는 모습이 민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뭐하러 왔어?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가 서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서진이 민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똑똑히 말씀드렸어.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한테 말했다고? 뭐라고 했는데?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 민재의 말에 서진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으셨어. 하지만 앞으론 괜찮을 거야. 민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겠지. 서진아,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지켜줄게. 민재가 서진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서진이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킨다고? 어제도 못 지켰잖아. 어머니 편만 들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또 어머니 편을 드네. 서진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거야. 이해? 뱃속 아이가 딸이라고 날 괴롭힌 걸 이해하라고? 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서진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서진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보기 싫어. 서진아, 가라고 했잖아. 서진이 소리치자 민재가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서진의 어머니가 딸을 위로하며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수님은 혼자 김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김치 양념을 치우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멀쩡한 김장을 다 망쳐놓고. 그때 이웃집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수님씨,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님이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예민해서. 구급차까지 왔던데 별일 아니라니요? 박 여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님이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난리를 쳐요. 그래도 임신 중이라고 들었는데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수님이 박 여사의 말을 막으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느리 없이. 제가 하죠 뭐. 수님이 강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걱정이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혼자서는 김장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몸이 아프시다면서요? 박 여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수님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해야죠. 김장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수님이 혼자 남아 걱정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소동 때문에 모든 이웃들이 수님네 집안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님이 마트에 갔을 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수님 씨네 며느리가 친정으로 갔다면서? 임신 중인데 김장을 시켰다더라. 요즘 시대에 그럴 수가 있나? 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며느리 편만 드는군. 수님이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퇴근해서 돌아와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변호사를 만났대요. 변호사? 못하러? 수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이라고? 수님이 더욱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님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면 정말 큰일 나요. 큰일이 뭐야? 이혼하겠다면 하라고 해. 수님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서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혼자 집안일을 하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몸도 아프고 김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진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집을 나가다니. 수님이 혼잣말을 하며 빈집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게 없을까? 서진이 그렇게 힘들어할 만큼 심하게 했나? 하지만 수님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김장 좀 도와달라고 한 게 잘못이야? 수님이 계속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빈집의 적막함이 수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민재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님이 민재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취했어? 어머니 때문이에요. 민재가 술주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수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 때문이라니. 뭔 소리야? 서진이가 정말 이혼하겠다고 해요.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님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탓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혼? 그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수님의 반응에 민재가 절망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님이 혼자 거실에 남아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진이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결혼 전에 모아둔 비상금 계좌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차례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서진이 통장을 다시 자세히 보니 민재의 이름으로 된 인출 내역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서진 몰래 여러 번 빠져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서진이 어머니를 불러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가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가 내 돈을 몰래 썼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었는데. 서진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 몰래 돈을 빼가다니. 이제야 민재의 진짜 모습을 알 것 같아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당장 따져 물어봐야겠다. 어머니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따져봐도 또 핑계만 댈 거예요. 어머니 편만 들면서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님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자 수님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언제까지 친정에서 빈둥거릴 거야? 빈둥거린다고요? 서진이 어이없어 하며 반문했습니다. 수님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장도 안 끝났는데 집을 비우고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하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김장을 안 한다고? 네, 안 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시키실 거면요. 서진의 말에 수님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너 정말 버릇없이 굴려고 작정했구나. 버릇없는 건 어머니예요. 임산부를 그렇게 부린 게 버릇없는 거죠. 서진이 맞받아치자 수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의 명예도 생각해야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가족의 명예요? 저를 병원에 실어보낸 건 어머니 잘못 아닌가요?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님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지.
예민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서진의 말에 순임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심했다고? 내가 언제 그랬니?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안 주시고 쉬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말은 똑바로 해. 밥은 줬지. 그리고 김장철에는 원래 바쁜 거야. 순임이 소리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군요. 뭐가 잘못된 건지. 잘못은 무슨, 며느리가 김장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순임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럼 언제 집으로 올 거야? 안 갈 거예요. 이혼할 생각이에요. 서진의 말에 순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라고?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참을 수 없다니.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순임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서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딸을 낳는다고 저를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만삭인 몸으로 김장을 혼자 다 하게 하셨잖아요. 차별? 그게 무슨 차별이니? 이게 차별이 아니면 뭐예요? 서진이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순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내 뱃속의 딸년 때문에 집안 꼴이 엉망이 된 거잖아. 순임의 말에 서진이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딸년이라고요? 지금 딸년이라고 하셨어요? 아들도 못 낳는 게 말이 많다. 순임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끝까지 그러시는군요. 뭐가 어때서 사실을 말한 건데. 순임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과거에 관절염 치료받으신 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뭐라고? 순임이 갑자기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민재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병원 기록 말이에요. 너 어떻게 그걸? 순임이 완전히 당황해버렸습니다. 서진이 우연히 본 병원 진료 기록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숨기고 치료받으시면서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건 다른 문제야. 순임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프면 숨기시면서 임신 부인 저한테는 무리를 시키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순임이 소리쳤지만 이미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진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임이 전화기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순임이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병원 기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순임이 불안해하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신이 민재에게 숨긴 관절염 치료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편 친정에서 서진은 어머니와 함께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 약속을 잡았어. 어머니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이혼할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때 서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돈 인출한 것도 설명할게. 서진이 문자를 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설명?
아내 몰래 돈 빼간 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 제 돈을 몰래 쓸 정도면 다른 숨긴 것도 있을 거예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 때 민재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서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제발이요. 오해를 풀고 싶어요. 민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진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가 서진을 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돈 인출한 것 설명할게. 이제 와서 설명하겠다고?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민재의 말에 서진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또 어머니 핑계네. 어머니 병원비라면서 제 돈을 몰래 썼다고? 미안해. 정말 급해서 그랬어. 급하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왜 몰래 했어? 서진이 따져 묻자 민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역시 어머니 때문이네. 끝까지 어머니 편만 들고. 서진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가 서진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도 아프신 몸이라. 아프신 몸이면 나는 임신한 몸이 아닌가 봐. 서진이 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할 말을 잃고 당황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가. 더 이상 볼 일 없어. 서진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서진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이 생각은 내가 해. 너네들은 딸이라고 싫어하잖아. 서진의 말에 민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딸도 좋아.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그렇게 말해봐. 딸도 좋다고.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민재의 말에 서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서진아.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서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누구도 너를 차별하게 하지 않을 거야. 서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진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서진의 어머니가 병원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진아, 여기 병원이 더 좋다고 하니까 옮겨보자. 엄마, 또 병원을 바꿔요? 서진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고의 치료를 받아야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병원으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복도에서 한 명의 요양보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새로 입원하신 분이세요? 중년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영선이라고 해요. 이 병동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영선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진이 예의상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선이 서진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진이 시큰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선이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임산부분들은 다 걱정이 많으시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영선의 따뜻한 말에
서진이 조금 위안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병동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선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후 영선이 서진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물 한 잔을 가져다 줄 때도 베개를 정리해 줄 때도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식사는 어떠세요? 입맛이 없으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선이 서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임산부분들은 영양 관리가 중요해요. 억지로라도 드셔야 해요. 네, 알겠어요. 서진이 영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선의 따뜻한 보살핌에 서진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혼자 입원하신 거예요? 영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계세요. 남편과는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임신 중에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영선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영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요. 시어머니와요? 어떤 갈등인지 말씀하셔도 될까요? 영선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서진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김장 강요부터 차별 대우, 병원 실려간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선이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임신 중에 그런 일을 겪으시다니. 지금도 시어머니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세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선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순임이에요. 왜요? 서진의 대답에 영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영선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서진은 영선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선이 서진에게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남편분이 찾아오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신다고 하네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지만요. 서진이 시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선이 서진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영선 씨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으셨나요? 서진이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영선이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아,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을 물어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감춰진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녁 8시경 민재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어? 서진아, 아이 상태는 어때?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말하지 마. 내 아이기도 하잖아. 그럼 처음부터 아이 아빠처럼 행동했어야지. 서진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민재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 서진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민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셔. 걱정? 이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건 민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서진이 예상한 대로 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네.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서진아,
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셔. 고민이 많다고? 무슨 고민?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때 영선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저녁 약 시간이에요. 영선이 약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영선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자 남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동 담당 요양보호사 영선이라고 해요. 영선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재가 영선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약을 먹은 후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서진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민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사과하시게 할게. 시간을 좀 줘. 시간?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 서진의 말에 민재가 절망했습니다. 영선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 천천히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선 씨 말이 맞아요. 천천히 해결하죠.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셔야 해요. 서진이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민재가 할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재가 나간 후 영선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정말 힘들어요. 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선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선의 따뜻한 위로에 서진이 조금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선이 병원 옥상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임아, 나야. 전화 저편에서 순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어떻게 내 번호를, 내 며느리를 보고 있어? 병원에서. 영선의 말에 순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네가 왜 거기 있어? 우연히 그랬어. 하지만 이것도 인연이겠지. 영선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임이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너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 아직은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을 거야. 영선의 말에 순임이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영선이 순임과의 통화를 끝낸 후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선이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잠 안 와요? 네, 계속 생각이 많아서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영선이 서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님과의 일 때문이죠?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요. 서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선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서진이 고개를 돌려 영선을 바라봤습니다. 영선이 신중하게 말을 골라 말했습니다. 순임 씨가 사실은 겉보기와 다르게 큰 과거의 짐을 지고 있어요. 과거의 짐이요? 서진이 궁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영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민재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요? 서진이 더욱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영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불법적인 금전 거래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서진이 놀라며 영선을 바라봤습니다. 불법적인 금전 거래라니요? 시어머님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영선의 설명에 서진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수님에 대해 몰랐던 면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특히 아들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 하죠. 영선의 말에 서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도 혹시 이와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영선 씨는 시어머님과 어떤 관계세요?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서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선이 잠시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만난 사이예요. 가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영선과 수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보자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왜 왔어? 서진아, 어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노려보며 반문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볼 게? 뭔데? 네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민재의 말에 서진이 움찔했습니다. 영선이 말한 수님의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일까봐 긴장했습니다. 과거? 무슨 과거? 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관절염 치료 말고 다른 뭔가 말이야. 민재가 서진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진이 영선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모르는 게 있을 거야.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진짜 모습이 뭐야? 민재가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진이 민재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너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무슨 뜻이야? 불법적인 돈 거래에 손을 댔다고 하던데? 서진의 말에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이 이런 것이었나 싶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서진이 민재를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민재의 반응을 보니 이미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냐? 그래서 내 돈을 몰래 썼던 거? 서진이 따져 묻자 민재가 당황했습니다. 서진아, 그건 뭐야? 솔직히 말해봐. 서진이 민재를 압박했습니다. 민재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돈이 급하다고 하실 때가 있어. 하지만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 그래서 내 돈을 몰래 가져간 거야?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라고 하셔서.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실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끝까지 어머니 편만 들는구나.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정말? 서진이 민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서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이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하지 마. 너도 다 알고 있었을 거야.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일에 연루되셨다는 건 처음 들어. 민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민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선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검사 시간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영선에게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영선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뵀던 민재입니다. 네, 기억해요. 아직 계셨군요. 영선이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영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영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착각한 모양이네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선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검사실로 가셔야 해요. 네, 갈게요. 서진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서진을 부축하려 했지만 서진이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서진아, 그만 가. 더 이상 볼 것도 없잖아. 서진이 차갑게 말하며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복도에 혼자 남아 복잡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서진은 계속 영선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수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님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든 임신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서진이 병실로 돌아오니 민재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영선이 서진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가셨어요. 많이 걱정스러워 하시던데요. 걱정은요? 어차피 어머니 편만 들 거면서. 서진이 시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선이 서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죠. 영선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서진이 갑자기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영선이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과는 떨어져 살고 있어요.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영선이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서진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영선이 서진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이야기를 더 들으시고 싶으세요? 영선의 말에 서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님 씨는 20년 전에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죠.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거든요. 영선의 말에 서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에 손을 댔어요. 차명 계좌를 이용한 돈 세탁 같은 일들 말이에요. 그런 일을?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그 일로 벌어들인 돈으로 민재를 키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상처 주었어요. 누구를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말이에요. 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영선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뭔가 감춰진 아픔이 있어 보였습니다. 영선 씨, 혹시 그 일과 관련이 있으신 건 아니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선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서진은 영선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영선과 수님 사이에 분명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선 씨, 저한테 숨기는 게 있으시죠? 서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선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님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냥 병원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기엔. 서진의 추궁에 영선이 불편해했습니다. 정말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영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영선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선이 먼저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진은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영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수님과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영선이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님아, 며느리가 점점 눈치채고 있어. 뭘 눈치채? 수님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말이야. 그리고 내 과거 일도. 그럼 어떡하지? 민재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수님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놔, 순임아. 언제까지 숨길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순임이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선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의 몸 상태가 안정되면서 조산 위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서진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 보이네요. 영선이 서진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선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정원에서 산책이라도 하시는 게 어때요? 영선의 제안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두 사람이 병원 정원으로 나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많이 힘들게 했지? 이제는 괜찮을 거야. 아이도 엄마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영선이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서진이 영선을 바라보며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영선 씨는 아이가 있으세요?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영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서진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서진이 멀리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뒷모습이 익숙해 보여 자세히 보니 순임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분, 우리 시어머니 같은데요? 서진이 영선에게 말했습니다. 영선이 순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순임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망가진다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순임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서진이 순임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세요? 서진은 순임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항상 강하고 냉정했던 시어머니가 저렇게 절망적으로 울고 있는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봐요. 영선이 복잡한 표정으로 순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일어나려고 하자 영선이 막았습니다. 지금은 가시지 마세요. 시어머님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영선의 말에 서진이 다시 앉았습니다. 순임이 통화를 끝내고 벤치에 주저앉아 한동안 울었습니다. 서진이 순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였지만 저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선 씨,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 때문일 거예요. 영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영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재와 관련된 일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시어머님이 그동안 혼자 감당해 오신 일들이 있으니까요. 영선의 말에 서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임이 자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혹시 이런 고통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임이 울음을 그치고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어디 있니? 순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통화하며 순임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다 잘못했다. 서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서진이 순임의 말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순임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순임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영선이 말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시어머님이 정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선의 말에 서진이 참았습니다. 수님이 통화를 끝내고 천천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서진과 영선이 병실로 돌아온 후 영선이 말했습니다. 오늘 보신 게 시어머님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서진이 복잡한 심경으로 말했습니다. 영선이 서진 옆에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사람이에요. 아들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이죠. 하지만 저한테 한 일들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 이유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영선의 말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님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보자 예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서진아,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 민재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민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어머니를 봤어. 여기서? 어머니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많이 우시더라. 서진의 말에 민재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울었다고? 응. 누군가와 전화하면서 너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 민재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가 서진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제 어머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진짜 문제?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그 일 말이야. 서진의 말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어머니한테 물어볼게. 하지만 다그치지는 마. 어머니도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서진의 배려에 민재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우리 아이 때문이야.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필요할 거야. 서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서진의 배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응, 믿고 있어. 부부가 오랜만에 화해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영선이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가 집으로 돌아가 수님을 찾았습니다. 수님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민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재야, 들어와. 수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방에 들어가니 수님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다. 수님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수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숨기는 게 있죠? 수님이 민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할 일을 했어. 무슨 일이에요? 너를 키우기 위해서 나쁜 일에 손을 댔어. 수님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고 갚고 그런 일들을 했어. 네, 그것뿐만 아니야. 더 나쁜 일들도. 수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죠?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그 일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민재의 물음에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요?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수님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도울게요. 네가 어떻게 도와? 이미 너무 늦었어. 늦지 않았어요. 서진이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해요. 민재의 말에 순임이 놀랐습니다. 서진이가? 네. 오늘 어머니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순임이 희망을 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서진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요. 민재의 말에 순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임이 민재와의 대화 후 마음의 결정을 굳히고 이른 아침 서진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순임이 영선과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순임 씨, 영선이 순임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순임이 영선을 보며 복잡한 표를 지었습니다. 금자야. 순임이 영선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선이 바로 순임의 친동생 금자였던 것입니다. 언니,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놔. 금자가 순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순임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민재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돼. 언니가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그 집 말이야. 내가 언니한테 맡긴 돈을 잃어버린 그 일. 금자의 말에 순임이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민재를 키우던 순임에게 금자가 목돈을 맡겼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투자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니는 그 돈을 지키려고 위험한 일까지 했잖아. 차명계자며 고리대 금업자들과 얽히고. 금자가 과거를 되짚으며 말했습니다. 순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한테 맡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내가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던 거야? 돈 걱정 때문에? 금자가 순임의 진심을 파헤치며 물었습니다. 순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낳으면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할 텐데. 아들이었다면 적어도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텐데. 언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금자가 순임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병실에서 나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서진이 순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순임과 금자가 깜짝 놀라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순임이 서진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금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선 씨, 혹시 시어머니와 아시는 사이세요? 금자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순임 씨의 동생 금자예요. 서진이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동생이요? 그럼 영선이라는 이름은?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쓰는 이름이에요. 금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아셨던 이유가? 네, 제가 당사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금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순임이 서진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서진이 순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딸을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순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서진이 순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불안했어. 돈 걱정, 민재 걱정. 순임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금자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모든 걸 정리하자. 내가 도울게. 정리라니?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금자가 서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언니한테 맡긴 돈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해외에 있는 제 아이들과 상의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언니가 그동안 고생한 모든 문제를 깔끔히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이요. 금자의 말에 수님이 놀랐습니다. 금자야,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언니가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걸 이제는 내가 해결할 차례야.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럼 민재의 빚 문제도 해결되는 건가요? 네, 모두 해결될 거예요. 금자가 서진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님이 금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금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이제 며느리한테 진짜 사과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금자의 말에 수님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수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수님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수님이 서진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자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이 무사히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직후 금자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온 심장 전문의가 아기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님이 손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공주야, 할머니가 너에게 죄를 지었구나. 수님이 아기에게 속삭이며 참회했습니다. 서진이 수님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서진아, 고마워.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줘서. 수님이 서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재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금자가 수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내가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벌써?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안 될까? 수님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금자가 수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수님이 금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금자야,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나도 언니. 서진이와도 잘 지내고. 금자가 서진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영선. 아니, 금자 이모. 서진이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금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2년 후 서진과 민재는 안정된 생활 속에서 딸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이전의 강압적인 시어머니가 아닌 자상하고 헌신적인 할머니로 완전히 변모해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을 때 수님이 서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진아, 올해는 김장 대신 다른 걸 해보면 어떨까? 다른 걸요? 김장 나눔 봉사 같은 거 말이야. 우리가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거. 수님의 제안에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래. 그럼 우리 셋이서 함께 해보자. 수님이 서진과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딸을 안고 수님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함께해요. 명절을 맞아온 가족이 영상통화로 금자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금자 이모, 안녕하세요. 서진이 화면 속 금자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금자가 먼 미국에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민재, 그리고 우리 예쁜 공주까지 모두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이모 덕분이에요.
서진이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순임이 화면에 대고 말했습니다. 금자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언니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며느리랑 잘 지내고 있구나. 금자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영상통화를 마친 후 서진이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임이 서진 옆에 와서 함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생각이 많은 것 같네. 어머니, 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요. 서진의 말에 순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우리도 그랬고,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진이 순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임이 서진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민재가 딸을 안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아빠가 궁금해하네. 서진이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순임이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진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이루게 되다니.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시련들이 모두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따뜻한 집안을 바라보며 서진은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깨달음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서진과 순임 그리고 민재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더욱 단단한 사랑의 끈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순임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시어머니가 되었고 서진이 그 마음을 이해하며 진짜 며느리가 되었듯이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 주고받는 시간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깊은 깨달음과 화해의 순간들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